네, 5월 12일 목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은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신일섭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보니까는 코스피는 2600선을 하향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850선이 뚫려서 하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미국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지금 나스닥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주도했던 그런 업종들 위주로 빠지고 있고, 네. 사실은 뭐 제약업종이나 방산업종이나 정유업종이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다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업이 없는 것이 좀 그 문제점이고요. 나스닥의 하락세보다는 사실은 그 뭐 애플이나 구글 혹은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그 쉐브론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 결국은 그래서 그 개별주의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런 종목을 빗대어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에서 네. 그런 쪽으로 좀 엮일 수 있는 쪽만 강한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지금도 오늘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제 일단 그 CPI,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상보다 8.3% 전년 대비 좀 올랐습니다. 많이 웃도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나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까지 많이 끼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5월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방어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문가님? 네, 뭐 금리 그 FIB 담당자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그쵸 어렵지만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금리 인상이 늦었다는 얘기가 한편에 있더라고요. 지난해 이미 과열된 상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네. 이렇게 무슨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얘기가 나오던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지금 좀 급작스럽게 올린 감이 없지 않다라는 예, 한편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의견이 있다. 그분들도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게 잘 먹혔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근데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물가가 계속 치솟으니까 네. 뭐 작년에 미리 했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죠. 다시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금리 인상을 했으면 지금 좋았을 것이다. 그건 사실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FRB 그 의장을 포함해서 그런 결정권자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뭐 금리 인상을 늦게 했든 안 했든 그건 이미 결정 나고 지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금리는 계속 올리면서 물가를 컨트롤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던 네. 그래서 뭐 지금 늦었지만 지금 뭐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그 후속적인 부분은 네. 계속 될 것 같고 이제 그 주식시장이 문제인 거죠. 원재료 가격에 부담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계속 클 것이고 그것을 판가에 전가시키거나 원재료 마진을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현지 공장이 다양한 대륙에 퍼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유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랑 뭐 환율이랑 이런 게 다 국가별 대륙별로 다르니까 공장이 여러 군데 퍼져 있을 경우에는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해서 제일 유리한 쪽의 그 지역의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일 경우에는 조금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판가에 전가시키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예를 들어 뭐 그 우리 먹는 것 중에 소주라던가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 서민 그 식품이라는 어떤 그 정해진 그 부분 때문에 올리기가 힘들어요. 가격대들도 막 1,000원, 뭐 1,000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네.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팔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좀 안 좋겠죠. 근데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시켜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 그 원자재 가격이 뭐 상승을 하는 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현지 공장이 다양한 대륙에 퍼져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자동차 관련 그런 주식들도 괜찮을까요? 아, 자동차는 근데 지금 팔고 싶어도 반도체의 문제 때문에 생산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네네. 네,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좋지가 않은 거죠. 공장은 여러 군데 있는데 네네. 문제는 전부 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아이오닉 5나 EV6가 지금 대기 개월수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뭐 최대로 잡아서 1년 6 지금 만약에 그 딜러한테 산다고 하면 네. 1년 6개월 뒤에나 신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매출이 안 잡혀버리는 거죠. 지금 팔아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할부 같은 걸로 진행을 할 텐데 네. 할부가 보통 이제 나중에 원금을 많이 갚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돈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형식이고 그래서 자동차는 현지 공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지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그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드나 GM, 도요타 같은 이런 양산차 업체 주가도 지금 미국에서 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혼자 우리나라 홀로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잘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도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관련 주들도 수급망 이슈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요 이번에 개장 이후의 상황을 보니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들로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어제 장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오늘은 또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대형주가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던가 뭐 SK 하이닉스의 반등을 보면서 네. 생각보다 강하다 하는데 그건 강한 게 아니라 하락세가 그 전에 계속 이어지다가 잠깐 반등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지수 관련주는 지금 약세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또 개별주인데 개별주 뭐 사료주 이런 거 말고 그 어제 말씀드린 그런 쪽 있잖아요. 오늘도 네네. 지금 계속 강하던데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치중된 쪽 말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 중에서 세계적인 장비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쪽 이런 쪽은 오늘도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반등일 뿐이에요. 반등일 뿐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정유주도 지금 사실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SOE 같은 경우가 화끈하게 못 오르잖아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뜨거워도. 네. 그런 이유가 SOE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탐사 시추에 해당되는 그 업스트림 쪽을 담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의 혹은 외국의 유명한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워낙 오르고 경유 가격이 지금 급등해서 경유를 갖다 많이 팔면 되니까 많이 탐사하고 시추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로 바로 유가가 오르는 부분을 갖다 팔 수가 있는데 저긴 우리나라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 SOE는 자기네가 유전을 파서 그걸 그대로 그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네. 배를 타고 들여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운송비도 붙고 그게 다 붙은 상태에서 그걸 정제해서 거기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가격을 높여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앞단의 이득을 못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그러니까 그게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뭐 유일하게 지금 방산업체는 연동이 되고 있긴 한데 방산업체는 미리 올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LIG 넥슨이 한국항공우주가 조정에 들어가잖아요. 또 이게 또 지금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이고 네. 제약업종도 미국은 제약업종이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나라 제약업종은 지금 위상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어적인 능력을 못 보여주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20위 정도까지 쫙 보면은 네.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여기서 어떤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종목이 단 한 개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이 네. 우리가 그때도 우려가 살짝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다 덮어져 버렸거든요, 사실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걱정하시는 분이 아주 소수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의견 같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 솔직히 카카오가 너무 뛰어나긴 하지만 KB뱅크나 KB은행이나 신한주주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게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은행에 점수를 준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는 카카오의 어떤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너무 우세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그런 사태도 있었죠. 카카오의 어떤 먹튀 사태 같은 거. 스톡 옵션을 다 처분하고 나간다거나. 그런 거에 더해서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윗단에 있던 게 엄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일 심각한 거는 시가총액 2위에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삼성전자 다음가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5% 정도를 차지하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난 물량 부담으로 시가총액 2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르면 다행인데 네.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것도 물량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던 우리 뭐 예를 들어 Y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보이. 네. 그런 애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그동안 우리 마이너리 리포트를 조금 걱정을 하셨던 분들의 네.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치 정도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보니까는 말씀해 주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세계적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현재 시가총액 그 종목 중에서 강하고 카카오 네이버는 현재 반등일 뿐이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S-오일도 리뷰해 주셨고 제약업체 중에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업체들이 요 힘을 많이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물량 부담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보니까요. 그러면 제약업체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가끔씩 이렇게 뭐 실적 발표하거나 뭐 좋은 소식들 있으면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러면 아직은 뭐 크게 힘을 받지 못하니까 들어가는 거는 조금 걱정스러운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오늘도 보시면은 이 급락장에서 또 어제 말씀드린 기판업체나 소재업체들 있죠. 네네. 다 플러스입니다, 지금. 어. 대덕전자도 플러스죠. 네. 심텍도 플러스죠. 원익QNC 플러스죠. 해성DS 플러스죠. 네, 이런 것 지금 다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낙폭이 과대한 거를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잘 나가던 애들이 시장 상황 때문에 빠질 때 잡은 게 결국 또 단기 저점이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네. 작년에 기판업체 쳐다만 보고 계셨던 분들 지금 순간적으로 급락 나왔을 때 아유 이거 살 걸 또 지금 이거 다시 역사로 또 신고가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호황이고 지금 굉장히 그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았으면 더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때문에 괜히 지수가 급락해서 빠졌던 부분 네. 그 부분에서 공략해야 될 거는 아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야 이제 바이오가 요 정도 빠졌으면 됐겠니 하고 그 밑에서 저점이 확인되지 않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잘 나가고 있는 애들이 지수의 영향 때문에 흔들릴 때 그때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시장에서 그 다 플러스인 거는 다 그쪽이에요 지금.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수의 영향 때문에 잘 나가다가 흔히 말하는 뭐 대장주 같은 것들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이 지수의 영향으로 흔들릴 때 그때 뭐 매수를 하는 게 타이밍상으로 좋겠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시장에서 원스토어 상장 철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왔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상장 철회를 하기로 했는지, 왜 갑자기 번복을 하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아 근데 누구라도 상장 처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누구나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최대한. 이거는 프로랑 똑같은 거예요. 프로 스포츠에 뭐 고졸 선수나 대졸 선수가 입단을 할 때 네. 가장 좋은 시기, 예를 들어 고졸인데 나 그냥 프로로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데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딱 봤더니 계약금도 안 주고. 그럼 일단 대학을 보내세요. 네. 그러니까 대졸 선수가 된 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 입단을 시키려고 해요. 네. 자기 성적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시기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프로 입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장은. 공모할 때 내가 가장 몸값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럼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동종 업계의 그 어떤 기업들이 뭐 상장했을 때 뭐 몸값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 자체가 지수가 급등을 해가지고 네. 너도 나도 지금 뭐 자기 몸값보다 붐업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럴 때 하고 싶죠. 네. 지금 지수가 막 급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몸값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그래도 상장을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처음에 상장하려다가 양현석 사장님이 보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한번 미뤘죠. 네. 지수가 오름세를 탈 때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공모가가 보통 거품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높은 몸값을 받고 데뷔하려고. 막상 데뷔를 할 때 몸값을 많이 받고 네. 그걸 보고 산 사람은 오히려 물릴 가능성이 높은 게 다 그런 이유죠. 거기다가 사실은 지금 기업 자체는 지금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안 끝났고 시장이 불안한데 누가 거기서 점수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조금 그 상승의 끄트머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가가 꺾여가지고 어떤 기업이라도 상장을 미루고 싶을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일단 뭐 프로 입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값 최대한 받고 나 어디를 가야 되겠지 않냐. 사실은 원스토어 뭐 시장이 좋아지면은 다시 뭐 상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겠죠.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네. 왜냐면 지금 상장해가지고 상장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뭐 타인 자본을 끌어놨으면 은행에서 빌려면 되지만 자기 자본에서 돈을 빌려서 쓰려고 상장을 하는 건데 지금은 상장의 효율성이 전혀 없잖아요. 상장해가지고 돈을 땡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그 이른바 대비빨이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적용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좋은 시기, 주가가 좀 뭐 이제 회복이 되고 네. 사람들의 그 유동성도 좀 들어올 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들어와야 유동성 그 확보라는 공모의 어떤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는 이 원스토어랑 SK 쉴더스가 상장 철회하는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SK 스퀘어가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SK 스퀘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그냥 손절도 좀 어렵고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죠. 네.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여기서 사실 SK 스퀘어도 마찬가지인데 지수 관련 대형주 카카오 네이버 제가 알기로는 손실이 폭이 수십 프로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만약 손절을 한다면은 100% 갈 종목을 추천해주고 손절하라고 해야 돼요. 진짜. 그냥 여기서 뭐 50% 마이너스 난 거를 손절을 해라 그러면 정말 책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대로 내비둬야죠. 어떤 다른 쪽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엿보는 건 괜찮은데 네. 거기에 그렇다고 지금 물을 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 내려가고 있는 하향세 종목에 물을 타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기에서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더 몰아넣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있는 것만 그대로 두고 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회복되기를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든 거기서 조금 퍼포먼스를 내서 좀 손실난 부분을 처분하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낸 다음에 손실이 난 부분을 좀 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와주셨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서 강한 게 별로 없는데 네. 어제 말한 대로 그쪽이에요 지금. 네. 반도체 기판 쪽이랑 소재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대덕전자나 신텍, LG이노텍 이런 반도체 기판 회사부터 해성DS 같은 리드프레임 회사 지금 다 신고가잖아요. 시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네. 어떻게든 편입을 해서 같이 수익을 향유하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업들은 네. 지금 굉장히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어요. 글로 다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어제 말한 사료 비료주를 들어가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건 약간 도박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반도체 쪽에서 기판하고 소재 쪽으로 네.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또 기판과 소재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대덕전자, LG이노텍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혹시 대덕전자, LG이노텍 뭐 다른 종목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은 오늘은 어떤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혹시? 뭐 대덕전자가 중견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대덕전자를 조정이 온다면 조금 편입하는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좀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의 급락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내일부터 급등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때 이 지지부진함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무슨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렇게 쉽게 움직였다고 대형주가 이렇게 10% 가는 게 쉬운 일이구나. 여기에 관성에 젖어 있으면은 앞으로 진짜 힘들 거예요. 대형주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들어온 유동성 때문에 그냥 인생에서 아무리 100세를 산다고 해도 한 많아야 3-4번 겪는 일일 거예요. 네. 근데 대형주는 그렇게 하루에 10%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를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작년처럼 그렇게 움직이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물을 타서 비중을 더 넓히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그 개별주 위주로 굉장히 민감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뿜었던 종목들 있죠. 네. 뿜었던 특히 대형주들. 거기에 지금 작년에 그런 다이나믹함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물량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담아야지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수년간 동안 그 종목에만 매여 있어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은 투입을 좀 하지 말고 좀 그 중형주급에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작년에 어떤 손실을 좀 만회하는 쪽으로 그런 거를 잡고 한 1년, 2년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많이 나왔던 종목들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개별주 위주로 특히 중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증시 콜센터였습니다.